윤석열 대통령께서 9월 28일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발표하면서 AI 경쟁력을 세계 3위 목표 데이터 시장 50조 이상 확대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거는 21년도 23조 규모보다 2배 이상을 확대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차관님? 예, 그렇습니다. 예, 차관님은 문재인 정부에서 정보통신정책실장으로 디지털 뉴딜 담당하셨고 지금은 이 분야에서 디지털 담당하는 차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 분야의 전문가십니다. 그렇다고 그러는데 대통령께서 이 시장을 지금부터 2배 이상 키운다고 하는데 내년도요 예산을 한번 좀 봤습니다. 보십시오. 그리고 예산을 보니까 22년도 대비해서도 40% 이상이 삭감된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2배 이상 키운다는 거하고 이게 맞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 분쟁 중에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 선도 사업 중에 핵심 사항이 데이터 레이크만 31억 원만 반영이 돼서 올해 이제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갖고는 도저히 할 수도 없고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이 성공을 위해서라면 이 사업은 이어가야 되죠. 정권하고 관계없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문재인 정부 디지털 뉴딜 사업이라는 전환으로 이 데이터 산업 생태계 창출 활성화를 위해서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을 추진했죠. 문재인 정부에서부터요. 이걸로 인해서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은 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벤처 기업에 엄청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부에서 7천만 원 상당의 데이터 구매, 가공 비용을 무료로 지원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데이터 판매 중기 시장 규모가 47.1%로 급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데이터 바우처를 통해서 데이터 생태계의 활성화라는 그 결과가 입증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금년도 데이터 바우처 수요 기업을 상대로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87.4%가 본 사업이 기업의 성장과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저 표를 봐주시면요. 이 데이터 바우처를 통해서 2020년, 21년 2년간 17,000개의 일자리가 발굴이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사업이죠. 그리고 참여 기업의 숫자도 매출 기업이 20년에 비해서 63.8%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참여 기업의 해외 투자 유치, 해외 진출, 특허 모든 부분에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는데 이게 왜 삭감이 됐는지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위원님 데이터 인프라의 중요성과 데이터 산업의 육성은 이제 필요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네. 정부 재정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기여도를 한 3년 이상 한 이 상태에서 민간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법을 좀 변환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 이렇게 해주시면 그 답변 맞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IT 산업이 우리 대한민국이 왜 IT 강국이 됐습니까? IMF가 왔을 때 정말 어려운 기업에 30억 20 네네네. 그런 민간을 활성화해서 거기서 기술 개발을 해갖고 지금 우리가 IT 강국이 된 게 김대중 정부의 첫 발을 띈 겁니다. 이 민간 데이터 기업이 이게 커져가면서 정부 사업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지는데 일자리가 이렇게 많아지는 이런 사업을 더 확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줄이고 있는 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차관님 말씀 맞지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요. 그리고 2025년까지 23,000개 이상의 기업에게 데이터 구매와 가공, 인공지능 서비스 비용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참 그렇게 얘기하셨죠? 예.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한 거하고 답변하고 다릅니다. 저는 그래서 예산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기재부에다가 요청을 해서 더 올려야 되는 사람은 국가재정이 어렵더라도 더 활성화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부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는데 노력하는 방식을 정부가 지속적으로 재정 투자를 계속 늘려가는 방식은 어느 순간에는 좀 방법을 바꿔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민간에서 데이터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아까 K데이터 진흥원장께서 보고하셨듯이 그동안 바우처 사업의 성과들을 모은
데이터 문제 해결 은행 구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 등 이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민간 기업이 스스로 데이터를 유통시키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훨씬 더 크리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윤혜정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장님 나와 계시죠? 네. 데이터 수요 기업의 데이터 바우처 만족도가 어떤지, 데이터 바우처 삭감 시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데이터 수요 기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계속 하고 있고요. 만족도와 아울러서 성과 조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년도뿐만 아니라 2019년부터 수혜를 받았던 기업들이 아까 만족도 조사에 대해서는 제가 오전에 굉장히 네네. 높은 걸 말씀을 드렸고요. 네네. 이 데이터 바우처 삭감 시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지역 차관님 계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요. 이 담당 데이터 산업진흥원장으로서 예산이 줄어들 때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2022년 6월 박윤규 과기부 2차관님 주최 AI 데이터 전문 기업 끝장 토론회 장정로 와이너즈 상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데이터댐 정책의 경우 실제 댐을 만드는 것처럼 10년, 15년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2, 3년 했기 때문에 이제 줄이고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게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의 담당 원장으로서의 제가 들었을 때 저는 좀 당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댐을 진짜 만들 듯이 10년, 20년 가야 되는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 차관님이 좀 예산 때 내년도 예산에 좀 우리 긴밀하게 우리 과기부 의원님들하고도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논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지만 기재부한테 이 국감에서 나온 얘기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을 지켜야 되는데 거기서 깎아서는 안 되는 거죠.